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6시 5분,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비트코인 4,700만원대 살짝 조정 나왔다가 지금 상승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리플 890원대, 이더리움 323만원, 0.56% 정도 올라가고 있고, 도지코인 152원입니다. 도지가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데, 사실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몰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올린다든지, 지금 얼마 전에는 맥도날드 이슈가 있을 법 했지만 없었는데, 좀 더 기다리시면 저는 도지코인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리플도 마찬가지, 소송이 좋게 끝날 경우에 이 자리는 사실상 굉장히 저점일 수가 있어요. 리플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결국에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저점의 이후에는 항상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리플도 저는 최소 1250원 이상까지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야 뭐 워낙 이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땅이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은 그 땅 위에 지어진 강력한 빌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용도 자체가, 어떤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점치는 전문가도 있고, 22년 중으로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일정까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충분히 저는 전고점 여기 돌파해가지고 700만원, 8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뭐가 됐든 우리의 큰형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4,710만원, 굉장히 순조롭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구간에서 좀 빌빌대다가 한파 푹 크게 빠졌죠. 왜 빠졌냐? 나스닥 때문이죠. 나스닥 선물이 오늘 아침에 땅 열리면서 선물이 푹 꺼졌습니다.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아마 이제 러시아에서 핵 얘기하니까 핵무기 좀 긴장해야 되겠다, 미국이나 서방에서 경제 제재가 들어오니까 스위프트 배제까지 때려버리니까 러시아에서는 핵무기 요런 얘기를 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 선물이 푹 박았지만은, 잠시 후 한국 시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기, 러시아 국기, 벨라루스 국기인데, 이 벨라루스에서 고위급 회담이 지금 잡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휴전 협상을 이제 논의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한국 시간 18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시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쟁이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러시아도 사실 지금 똥줄 타거든요. 지금 전쟁 비용 하루 20조씩 들어가면서 러시아 시위도 격해지면서, 그리고 빨리 이 경제 제재 있지 않습니까? 스위프트 배제를 어느 정도 이 전쟁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면은 서방이나 유럽에서도 조금 완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수출 수입으로 묶여있는 무역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타격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 이 벨라루스에서 이어진 이 회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나스닥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 올라가죠. 비트코인도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일단 해외로 보겠습니다. 해외 차트로 보시면, 자 일단 일봉상으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고, 여기 부근에서 지금 나스닥 선물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랙탈 자체는 요때랑 좀 비슷한 모양이죠. 큰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다가 푹 조정 줬다가 다시 올리다가 또 푹 줬다가 크게 올리는 그림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도 지금 푹 내렸다가 반등 주고, 푹 내렸다가 반등 주고, 조정 나오고 살살살살 또 올리다가 살살살살 올리다가 내려갔다가 요런 식으로 크게 올리는 빔이 아마 3월 중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2월이 끝나고 2월 월봉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월봉 모양새는 몸통이 굉장히 납작하고, 오늘 밤의 무빙으로 인해서 이게 양봉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봉의 모양새 자체가 양봉으로 마감되는 게 좋죠. 이런 음봉보다는 지금 4개월 연속 음봉 마감이 된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몸통이 납작한 형태의, 위아래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요런 모양새의 월봉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거는 뭐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이 이후에는 이런 양봉 출현으로 인해서 3월부터는 추세 반전을 어느 정도 꽤 볼 수가 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3월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봉이 이제 어제 일요일자로 마감이 됐는데, 이 주봉 자체는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역시나 몸통이 얇죠. 그러니까 뭐 이 부근에서 사실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근대가 이제 주봉상으로 결과적으로 저점을 높여놨고, 쭉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결국은 이 안에서 이 삼각 수렴을 채우고 난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진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안에서 봉의 길이가 작아졌다가 방향성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지금 저점에서는 사실 봉의 길이가 이 몸통의 길이죠. 아래 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움직임. 역시 바닥권이기 때문에 아래 꼬리 찍고 올리는, 하방으로 주고 올리는 식의 개미 털고 올리는 무빙. 그리고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받는 세력들이 던지고 받는 이런 자전 매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랫꼬리로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아랫꼬리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집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아랫꼬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두 달이죠. 두 달. 그리고 여긴 아직 두 달이 안 채워졌고, 안 채워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 조금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이런 식의 상승이 터진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오늘 저녁에 움직임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충분히 반등 더 나올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홈을 파주고 올려놨듯이 이 구간에서도 홈을 파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무빙이 오늘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쟁도 빨리 뭐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도 지금 빨리 협상해서 좀 마무리 짓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계속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다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그림, 이런 상승 사이클이 조만간에 터질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좀 들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도 비트코인은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또 강점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한 암호화폐 기부액이 3,600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434억입니다. 너무나 간편하게 전쟁 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우리 코인러들이 이만큼 도움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도 1,000만 달러를 지금 기부를 했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제공을 해주고 있죠. 전쟁에서 여러분들 상대편의 진영을 파악하는 것과 상대방의 위치 파악, 그리고 우리 편끼리의 통신, 전산망, 인터넷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큰 일을 해준 거죠, 사실상. 자,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보시면은, 자, 누사이퍼죠.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던 코인이고, 이런 식으로 누사이퍼. 야, 1200 투자하셔서 84만원. 자, 수익. 7%, 자, 50만원 17% 수익, 누사이퍼. 요런 좀 확실한 수익을 저희 계속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헌트도 저희가 이제 880원대부터 추천드려서 930원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헌트도 다 수익 실현, 모스코인도 수익 실현하고, 솔라나, 모스코인, 아발란체, 요런 확실한 코인들을 저희가 다 잡아드렸죠. 제 금요일자 25일 영상에도 누사이퍼 보시면은 내렸다가 주말 아침에 갑자기 뭐 9시 빔으로 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누사이퍼 이런 친구들 갈 수 있다. 가스 이런 애들 자주 쏘는 애들이죠. 스트라이크, 가스, 잡코인들, 요런 거를 우리가 내일 이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아침 9시 경주마로 충분히 우리가. 자, 누사이퍼 보시면은 550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누사이퍼? 740원대 뚫고, 지금 누사이퍼가 힘이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누사이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당시에 신규 상장할 때 1000% 찍으면서 1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000원에서부터 500원을 간 거예요. 지금 쭉쭉 내려가가지고 그냥 쭉쭉 내려가서 지금 500원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누사이퍼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트 반등 날 때 쭉 났다가 이제 뚝 이제 쌍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25일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누사이퍼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요때 상승을 주고 눌렸다가, 물론 요때 샀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눌렸다가 올려주고 살살살살살살 요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언제 돌파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그 맥점 자체를, 요 라인 있죠, 계속 못 뚫었던 라인, 요 라인 여기 뚫고 못 뚫고 계속 못 뚫었죠. 쭉 저항 맞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뚫죠. 여기서 뚫어내게 되는 이 매물대, 이 600원대라는 매물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몸통 라인에서 상당히 매물대가 많고 계속해서 못 뚫던 라인을 뚫었다? 그러면은 이때 추격 매수가 들어갈 만 하다라는 거죠. 물론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업비트 핸드폰 들어가시면은 얼마 이제 뚫을 때라든지 얼마 이하 떨어졌을 때 알람이 울리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로 수익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또 하나의 기준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정도로 쏘아 올렸기 때문에 눌리죠. 시간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쭉 올렸다가 쭉 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로 눌림을 주게 되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올려놓고 내리고 올려놓고 내리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올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제대로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이 구간에서 최소 저는 한 800원에서 9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이때도 맞고 떨어졌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우리는 675, 이 누사이퍼 675원 이하에서 650, 625 이 정도 라인에서 우리가 한번 잡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상승을 먹을 수도 있겠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봉 추격 매수보다는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런 음봉권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어차피 비트 올라가면 다 올라가니까 그런 식의 매매 패턴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서 웨이브가 힘이 세죠. 지금 치고 올라가는 게 자체가 이제 웨이브도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 와 있고, 이 정도 구간에서 웨이브도 여기서 쭉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이거를 좀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웨이브도 지금도 안 늦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웨이브도 우리가 지금 매수를 어느 정도 해놓게 되면은 좀 확대해서 보면은 좀 눌릴 수 있는 구간이죠. 웨이브도 시간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 정도로 올려놨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직선 무빙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웨이브는 우리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손절가는 여기 있죠. 요 라인 13,500원을 손절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지켜주게 되면은 추가 상승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를 이탈을 시에는 그 다음에는 12,000에서 11,000 자리까지 뺐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자리 항상 어떻게 보면은 크게 올린 자리, 그리고 지지받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죠. 요 자리를 딱 우리가 손절 라인 잡고 좀 대응을 해보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코스모스 이런 것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리가 좋죠. 더 크게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쨌든 코스모스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거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도. 그리고 플로우도 일봉인데 플로우도 지금 좋죠. 플로우도 지금 들어가기에 괜찮다. 왜냐면 이때 모습이랑 지금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로우도 한번 9,000원까지도 올려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브도 지금 저점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여기서 한번 상승 주면 20만원까지 에이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당히 오래 시간을 끌고 다졌기 때문에 한 20만원까지는 최소 갈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잡코인 중에서는 여러분들 카이버 네트워크도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평이하게 움직이면서 계속 매집을 하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터트릴 수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이거 지금 한 번도 이런 식의 무빙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하게 여기서 평이하게 매집해놓고 그냥 한 번에 터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이런 무빙이 없던 애들은 한 번에 터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스케이프도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지금 이때 카카오랑 엮여가지고 1200원까지 쐈다가 지금 279원인데 이 휴먼스케이프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계속 윗꼬리 달고 내리고 윗꼬리 달고 내리고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나온다. 이런 거 가끔 가다 한번 나와요. 이런 거. 그러면은 휴먼스케이프도 우리가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담아놓게 되면은 재수 없으면 260까지도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거 몇 번 나오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휴먼스케이프. 조금 바닥권이고 일봉상으로도 바닥이고 휴먼스케이프는 여기서 저점을 높여놓고 이제 여기 저점 테스트 하면은 320 한번 찍었다가 360까지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 바뀐 친구 우리 썬더코어 이 친구도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 구간에서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뭔가 조금 움직임이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썬더코어도 이런 식으로 눌림 이후에는 좀 이런 식의 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잡코인들 펌핑이 나올 때도 큰 움직임이 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한 번은 쏠 때가 됐다. 썬더코어도 그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이런 확실한 수익을 여러분들 챙겨 가시려면은 010-2309-2636 요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급등 코인 매매 타점 시황 뉴스 싹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단 바이낸스 창펑자오 CEO가 두바이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암호화폐의 주요 위험은 바로 암호화폐가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인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돈의 미래가 없다.
비트코인은 중립적이고 국경도 없다. 누구의 편도 아니고 어느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금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러시아에서는 루블라 마켓에서 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9개월간 있었던 거래량 중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대러 제재 강화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탈루블화를 시도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루블화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돈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다른 거로 들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사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푸틴이 전 세계가 이 러시아 제재를 가하니까 러시아에서 루블화 무제한 발행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지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쟁비가 하루 20조씩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막대한 전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부채 한도를 없애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돈을 그냥 막 무자비로 찍어내가지고 이걸로 군인들 월급 주고 군사 비용을 충당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 그래서 루블화 가치가 대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재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지금 하루 만에 화폐 가치 30%가 떨어지면서 이거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대응책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 후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발행량을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연금이 몇 년 후면 고갈된다. 나중 세대, 우리 뭐 젊은 세대들이나 어린 세대들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아갈 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찍어내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워낙 찍어내가지고 그걸로 국민연금을 줘버린다든지, 이번에 있었던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 뭐 경제 위기 하나 터질 때마다 그거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찍어내서 그걸 막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막고, 그리고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찍어낸 화폐는 결국에는 물가 인상으로 짜장면 값이 2,000원, 3,000원, 지금 8,000원, 만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막대하게 찍어내는 화폐들 안에서 우리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집이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하다못해 자동차나 시계라든지 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재화의 그러니까 본연적인 가치는 그대로겠죠. 하지만 달러나 원화라든지 이 화폐를 찍어내기 때문에 작년에는 중고차 한 대에 3천만 원이었던 게 올해는 3,500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산의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치가 계속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전 세계 곳곳으로 보낼 수 있는 활용성, 그리고 잘게 쪼개서 쓸 수 있는 또 휴대성이라든지 화폐로서의 기능이라든지 투자성이라든지, 그리고 희소성, 2,100만 개밖에 없다는 그 희소성,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어떤 그 상징성,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비트코인의 장점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가상화폐 투자가 지금 대세다. 오늘자 뉴스인데 헤지펀드 등 같은 이런 펀드들에서도 1,400조 정도로 불었다. 가상화폐가 점점 주류 시장으로 지금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개미들의 2배 이상으로 기관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광고비, 슈퍼볼 TV 광고까지 크립토닷컴이라든지 코인베이스가 장악을 해버렸죠. 그리고 주요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 가상화폐 뛰어들지 않은 것은 국부펀드 뿐이다. 얘네들도 근데 2년 안에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서 1%, 2%만 이 시장으로 들어와도 엄청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루블화 가치가 역대 최저기 때문에 금리를 또 20%로 올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또 피고 있는데, 야,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루블화가 필요 없고 달러 사재기가 지금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의 유럽 자회사들도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리고 이 사진이 여러분들 지금 ATM기 이용하려고 줄 서 있는 러시아인들이에요. 달러를 인출하기 위해서 러시아인들이 지금 ATM기 앞에 줄을 서고 있다. 외화가 어디에도 없고 루블화밖에 안 남았는데 루블화가 지금 쓰레기가 되고 있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서방 세계의 각종 제재로 루블화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야, 정말 푸틴은 이거 전쟁 뒤에 들어오는 이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기도 지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손쉽게 먹을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너무나 거세고, 특히나 이 젤린스키 대통령이 지금 방탄조끼 입고 그냥 가족들까지 다 우크라이나에 남아가지고 지금 결사항쟁을 벌이고 있는 거를 SNS로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반전 시위를 벌이고 있고, 러시아 국민들조차 반전 시위를 벌이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핵무기 경계태세 돌입 지시 요런 것까지 해가면서 시대를 뒤로 가고 있는 푸틴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전 세계 핵탄두 보유 현황인데 미국이 5,550개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6,000개를 가지고 있네요. 아, 확실히 러시아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었나. 핵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였네요, 러시아가. 6,000개. 이 중에 1,600개를 실전 배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최악의 상황까지는 절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협상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이 협의에서 내용을 주장하는 게 젤린스키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휴전과 후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EU 가입을 요청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EU의 집단 안으로 회원국이 되는 거를 가입을 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무기 지원을 약속을 했죠. 약 6천억에 달하는 이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무기 자체들은 전부 이제 미국에서 사오는 것일 텐데, 왜냐면 미국의 무기들이 기술력이 좀 최첨단 기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어느 정도 이번 전쟁으로 사실 이제 얻는 게 있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들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국방력 강화에 엄청 좀 힘을 쏟아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약하면은 잡아 먹히는 거거든요.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되고 국방력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곳이 대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회담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빨리 자산 시장에 좀 안도 랠리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이 구간에서 쭉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물론 이 구간에서 전쟁 리스크가 없었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 전고 뚫고 좀 가고 이런 식의 조정이 나왔을 수도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막 전쟁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내려봤고, 이제 이 구간에서 이 전쟁 해소되면서 좀 올라가다가 3월 중순에 있는 FOMC 금리 인상률에 따라서 한 대 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그림들. 저는 뭐 길어도 우리의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움직임 자체는 이 정도의 횡보 기간 주고 나가지고 이런 식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늘 있는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좀 지켜보고, 나스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좀 나스닥과 좀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나스닥의 일봉입니다. 보시면은 요 라인 12,500 라인을 여기서 바닥 찍고 바닥 안 주고 계속 올렸던 자리거든요. 여기를 한번 찍어주고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이 정도로 장대를 주면서 반등 준 건 이 힘 자체가 좀 굉장히 센 거거든요. 2시간 봉으로 확인을 해봐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이 열리게 되면은 이 봉의 형태, 그리고 이 정도 들어올리는 거에 반해 이렇게 가는 그림이 맞아요. 이렇게 가고 좀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나스닥도. 그러니까 나스닥도 오늘 금요일 마감봉으로만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그리고 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바닥에서 굉장히 장대로 심하게 들어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선물이 갭을 지금 하락을 줬다가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반영해서 그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눌렸다가 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나스닥 지금 바닥권이라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정도 하락폭이면은 사실 이제 반등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닥도 일단 지금 좀 반등은 나오고는 있는데, 아마 저 벨라루스 회담 결과에 좀 따라가지고 좋게 나오면은 쭉 그대로 분위기 좋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나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나스닥도 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차피 바닥권이라서 여기서 뭐 사실 더 떨어질 리스크는 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라나도 잘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이제 요 구간에서 하나 좀 올려줘야 되거든요. 요 구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못 뚫었던 라인이 아까 17시에 찍었던 최고점이 38,600달러 부근인데 요거를 좀 넘겨줘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자리가 39K 39,000달러인데 요거 이상으로 넘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요런 식으로 가서 요까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방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무빙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고 뭐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회담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 때 상방으로 좀 올려 쳐주는 무빙이 나오면서 내일은 비트코인 4,800만원 이상대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타임즈였습니다.